20세기 한국은 빠르게 고도 성장을 하였으며 시장 의존적인 삶이 보다 강화되면서 가격과 제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체계와 효율적인 유통업체의 발전이 더욱 필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캐치업적 성장을 했던 국가가 보여주듯이 제조업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구현하면서도 도소매업을 포함한 소비자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ICT 혁명 성과를 구현할 수 있는 업체의 총체적 재편은 별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개된 ICT에 기초한 유통업체와 영세한 유통업체가 공고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ICT 혁명의 영향으로 유통업에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유통기구라 하더라도 종래의 기구와 배타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계를 만들면서 등장한 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제도와 융합되는 형식으로 경계를 다시 허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유통기구 유형에 따라 제품의 품질 차이가 확연했던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그러한 차이 역시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특정 제품군의 판매에만 집중하는 방식의 카테고리 킬러가 국내에도 등장하여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킬러가 등장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비용이 최근 들어 저렴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근대적 유통기구가 여러 중위에서 등장하여 확산되어 왔지만 여전히 경시해서는 안 될 존재가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체입니다. 전체 도소매 업체 중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소매 업체 중 법인의 비율은 4%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유통 부분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 나아가 국내의 경쟁력이 여전히 매우 낮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매업의 영세성과 취약한 인프라가 소매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고도 경제성장의 시대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특정 산업 부문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는가 하면 일부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영역도 있었습니다. 유통업은 ICT에 기초한 첨단 유통업체가 있는가 하면 영세한 유통업체도 공고하는 상태이며 영세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생존권의 보장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세한 유통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일종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을 듯한데 이것은 한국이 복지제도를 잘 갖추지 못한 시기에 행해진 기형적 복지체제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복지의 문제는 복지정책으로 풀도록 하고 유통업은 유통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재구축하는 작업이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유통업은 시장경제에 부응하여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ICT에 기초한 첨단 유통업체가 있는가 하면 영세한 유통업체도 공고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은 유통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재구축하면서 영세한 유통업체를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을 위한 복지 문제를 한국의 복지제도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